네, 시장이 다시 한번 살짝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잘 나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10만 5천 달러, 10만 6천 달러 주변까지 후퇴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알트 대장들도 마찬가지로 뒤로 빠지는 모습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보통 비트코인이 1%, 2% 정도 후퇴를 하면 알트 대장들도 4% 이상 후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비슷한 수준 내지는 조금 더 폭이 좁은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지금 1.2%대, XRP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트 대장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지켜주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의미 있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세 불확실성, 이제 조금 약간 지치는데,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 기간 동안 상호 관세 복원 명령을 내리면서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정신없는 그런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4포인트 빠진 6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전히 63%대 후반에 자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놈의 관세 리스크 대체 언제쯤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상호관세 금지 판결을 내놨고, 여기에다가 정부가 곧바로 항소를 진행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건데, 항소심을 맡은 연방순회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관련 판결을 연기했고, 이에 따라서 항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상호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관세 금지 판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10만 8천 달러 위로 반등을 했다가 이게 또 유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또 10만 5천 달러 밑으로 꼬라박았다가 이런 흐름이 지금 하루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 나름의 롤러코스터 상황을 만들어냈던 건데, 이 같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지지라인은 확고하게 방어해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몇 주 동안 계속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그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시장의 저변에 깔린 강력한 매수 세력과 또 투자자들의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 이렇게 방증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급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빠져봤자 5% 남짓, 이런 조정선에서 지금 멈춘 데에는 이런 탄탄한 저항선이 꽤 역할을 잘 해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관세발 충격장에서 알트코인들이 나름의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비트코인이 빠질 때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알트 대장들이 좀 덜 빠지거나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1에서 2% 정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까지 일시적으로나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반에 퍼진 두려움 속에서도 일부 대장급들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이 자체가 이번 조정 국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체력과 또 다양성을 확인시켜준 장면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기 약재로 시장이 살짝 흔들릴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그런 그룹이 있는데, 바로 기관 투자자들과 거대 자금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세 이슈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앉았던 지난주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들로 대규모, 진짜 빡세게 자금이 밀려들었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1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ETF로 순유입돼서 하루에 9억 3,400만 달러, 다음날 6억 800만 달러, 이런 나름의 매수 폭탄이 또 투하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포착한 기관들이 대거 비트코인 사재기에 나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는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업체 엘맥스의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최근 비트코인 랠리의 원인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ETF 자금 유입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인 불안 완화, 그리고 중국의 통화 부양책 등이 더해지면서 결국 기관의 자금력이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크루거는 또 관세 이슈로 당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겠지만 큰손들은 결국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을 확신하면서 바이 더 딥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상당히 묵직한 그런 매수세가 가격 하방을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팔지 말고 공포에 사라, 이런 워런 버핏의 이런 격언을 다름 아닌 큰손 투자자들은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들의 암호화폐 해체 혜택도 조금씩 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런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정도로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기업 자산 운용 전략 그 자체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크립토 투자사죠, 판테라 캐피털, 이번에 최신 투자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판테라는 최근 투자자 노트를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여러 기업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판테라는 이런 기업들의 주식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사 금고 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쟁여두는 그런 기업들에다가 베팅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디지털 자산을 금이나 현금처럼 기업 재무의 한 축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높게 평가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판테라가 투자한 기업 리스트에는 비트코인 중심의 21 캐피털,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디벨롭먼트, 이더리움 금고 전략의 샤프링크 게이밍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모두 대규모 암호화폐 보유고를 가진 신흥 기업들인데 일종의 크립토 리저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런 디지털 자산 준비 기업들이 일반 주식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가치 상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직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지 않아도 그 코인을 왕창 들고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주식을 사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이클 셀러의 스트래티지가 이미 증명한 모델이기도 한데, 전통 금융시장의 비트코인 투자 접점을 만들어준 그런 직접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판테라를 비롯한 투자 기관들이 이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암호화폐를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코인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하는 걸까? 이런 독특한 전략의 배경에는 몇 가지 금융공학의 이유가 숨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판테라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런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마치 폐쇄형 펀드처럼 기능을 합니다. 기업이 대규모로 보유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금고에 묶여 있게 되니까 그만큼 실제 시장에서의 코인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가 되면서 투자자들은 토큰 자체가 아닌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간접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몰리면 해당 코인의 시장 가격이 우상향하는 그런 예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암호화폐 자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지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판테라는 시장 변동성, 기업의 금융공학, 경영 전략이 어우러질 경우에 이런 기업들은 주당 보유 코인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토큰 자체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추가 자금 조달이나 레버리지를 통해서 더 많은 코인을 비축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한 주당 내재된 BTC 이더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차입 투자를 하면서 순자산 대비 주가 상승을 극대화했던 그런 사례 등에서 이런 효과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와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미 시장에는 여러 유사한 전략의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경쟁 심화로 인한 어떤 할인 요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넥스 리서치는 이들 기업 주식의 장기 상승 여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동에도 정작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시장 수익률을 밑돌았다라는 점, 이런 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영속적인 초과 수익을 담보하진 않는다, 이런 의미죠. 기업 자체의 본업 실적이나 경영 능력도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판테라의 이번 베팅이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아니면 너무 늦게 따라서 탄 전략이 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투자의 경계가 점점 더 옅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한켠에 비트코인이 자리 잡는 시대,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과 수요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적 상승 추세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키포인트는 장기 홀더들의 존재입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오랫동안 코인을 보유하면서 좀처럼 팔지 않는 투자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 가운데 무려 1,400만 BTC가 비유동 공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건 해당 물량을 들고 있는 주체들이 쉽게 매도에 나서지 않는 이른바 스트롱핸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유통량 가운데 거래에 거의 나오지 않는 코인이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 가격이 10만 달러 위로 회복한 뒤에도 고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듯 비트코인이 점점 쉽게 안 나오는 그런 스트롱 핸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코인을 좀처럼 다시 내놓지 않는 주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처럼 시장에 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잠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건데, 이건 금이나 부동산처럼 희소성을 지닌 자산이 강세장을 타는 또 전형적인 양상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장기 수급의 균형 변화입니다. 단기 투기 수요가 몰려들 때는 가격이 거품처럼 쏟았다가 가라앉기 마련인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오히려 장기 보유자의 꾸준한 매집으로 단타 세력의 매물이 흡수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74,000달러대까지 후퇴했던 비트코인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런 매집에 힘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공포에 휩싸였을 때 장기 보유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서 단기 홀더들의 매물을 모두 받아냈다, 이런 분석이 대표적이죠. 5개월 이상 코인을 손에 쥐고 있었던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단타 매매로 인한 출렁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덕분에 공포 구간을 견디고 나니까 비트코인은 빠르게 제자리를 회복하면서 새로운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홀더들의 축적과 공급 감소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반감기로 신규 비트코인 공급량이, 채굴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희소성의 증대라는 장기 호재도 이미 예고되어 있는 그런 셈입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기업의 금고 보유와 ETF의 등장은 비트코인의 유통 물량을 사실상 잠가버리는 그런 효과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의 코인 보유와 미국 현물 ETF 도입은 비트코인을 주류 투자 자산으로 격상시켜 버렸는데, 이젠 기관, 기업이 코인을 사서 금고에 넣고 ETF가 코인을 창고에 보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고 관심과 수요는 폭넓어졌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실제 온체인 데이터에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 반등 국면 내내 고래 지갑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했고 당황해서 판 건 그저 개미들이었다, 이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결국 믿는 자는 꾸준히 사고 불안한 자만 판다, 지금의 판세가 딱 그렇게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오더라도 이 떨쳐낼 매물이 적어서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호재에 따른 상승에는 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급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장기 투자자들의 믿음과 그에 따른 공급 감소 구조가 비트코인 시장의 탄탄한 상승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파도가 몰아치곤 있지만 이놈의 관세 리스크, 하지만 장기 홀더들이나 기관들은 굉장히 전폭적인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꽤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균형감과 분석에 근거한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믿고 또 견지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빡세게 공부하고 리서치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 스탠스 잘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